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6일에요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화가 시작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총선 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천관리위원회 이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니까 통합 파트너 측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할 만도 하죠. 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을 다 짜놓고 우리대로 일방적으로 들어오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당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뒀다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게 옳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공관위원장의 그 위상이나 지위가 너무 부풀려져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점입니다. 당에서 또 그동안에 공관위원장을 선발을 하는 그래서 임명하는 이 과정을 또 굉장히 또 부각시킨 바람에 오히려 그런 느낌을 더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건요, 사실 지난 20대 총선 때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이한구 공관위원장 그 다음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당시에 공천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그때 역할이 너무 두드러져 보여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너무 극적으로 서로 대비돼서 그 때문에 공관위원장이란 자리는 적어도 공천에 관한 한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자리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공관위원장의 위상이라든지 그 또 역할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경우 그 당은 개혁을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거고요. 또 그런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앞으로 공천 이 과정이 무슨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개혁을 위주로 한 그런 공천이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또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천 결과가 반드시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여부도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소신이 있고 배심이 있고 기계가 있는 그런 인사가 공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에는 저 위원회가 이제 작업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공천에 반영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 대표나 그 지도부 인사들이 그 공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공천 작업을 하면 자신들이 거리낄 것도 없고 두려운 바도 없고 이렇게 될 텐데 왜 외부 인사에게 그 자리를 맡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상식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내부 인사가 만약 공관위원장이 되면요, 이 정당이 개혁할 생각이 없다. 이걸 스스로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당의 운영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 같으면 당에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죠.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세력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공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누가 그렇게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 사정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당 공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당내 사정을 모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래야 객관적으로 하고 독립적으로 하고 또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호 공관위원장은요,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죠. 그리고 이제 18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탈당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개혁 마인드를 가진 인사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 때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선 중진들이 그동안에 역할도 하지 않았고 특히 희생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질책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이었죠. 아마 그래서 다선 중진 의원들은 속으로 많이 떨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뭐 당을 어떻게 쇄신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공천을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소신은 뚜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김 위원장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과신하는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겁니다. 공직 생활에서 아주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교만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독선적인 인격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바로 이 점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으로서는요, 황교안 대표부터 일단 김 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공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텐데, 그 위원회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려 하거나 뭐 개입하려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공천 작업은요 아주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마다 다 거기에 이제 간섭하고 개입하고 뭐 관여하려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관위원회에 맡기겠으면 확실하게 맡기도록 해야 됩니다. 황교안 그 당대표 역할이 그거죠.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에 걸쳐서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의 외부위원으로서 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거기서 조직 강화 작업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특위에 4명의 그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김병준 위원장하고 그 비대위가요, 정말로 정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부 인사 4명에게 정권을 위임한 겁니다. 당시 조강특위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당 측에서 나왔던 3명은 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하고 비대위가, 조강특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주고 방어막이 돼줬죠. 그래서 뭐 제가 참여했던 위원회 일이니까 뭐 자화자찬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그 역할,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바로 그런 역할을 확고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공천에서 실패하게 되거나 공천 과정에서 또 잡음이 일거나 그래서 당이 또 분열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 자유우파 정당은 앞으로 재기의 기회가 또 훨씬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이러잖아요. 자유우파 정당이 정말로 그런 공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공관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개개인들도 자신들이 자유우파 정당을, 자유우파 정치 세력을 이 좌절에서 구해냈다, 복권시켰다, 이렇게 기억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망친 데에 이어서 그 위에 더 망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천 작업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각별한 기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